탈상품화라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복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 이런 데는 보통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복지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국가를 보죠.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쉬고 있는데 복지가 잘 된 국가에서는 몸이 아파서 일을 쉬고 있으면 무슨 급여가 나오고 무슨 뭐 방문간호 서비스가 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복지가 전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쉬고 있으면 그냥 돈이 없는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아프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즉 어려운 말로 뭡니까? 내 노동력을 다시 노동시장의 상품으로 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복지가 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결국에 탈상품화의 정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제도가 1961년부터 시행되어서 2000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생활보호제도는 연령에 제한을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18세부터 64세까지는 이제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대라고 판단을 해서 뭐 중증 장애가 있거나 뭐 기타 이제 근로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한 이러한 연령대 구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령의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생활보호제도에 있었던 연령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 연령대 뭐 20대, 30대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판정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른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가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령 기준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어떤 생존권 내지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진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보호제도가 시혜라든지 단순보호 차원에 머물렀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시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전환기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뭐 선정 기준이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취재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